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 정례회의를 거쳐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합니다. 팬데믹 기간 돈풀기에 나섰던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돈줄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지머니 시대는 끝났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 대한 경계감에도 오늘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3% 올랐습니다. LA 시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한 후보 간의 해법이 당락을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차기 회장 선거가 결국 단독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사들의 회장 선거 투표권을 둘러싸고 논란도 있었지만 다시 화합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가주 주민들의 물 사용량이 대폭 제한됩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관계자는 비상 절수 조치를 통해 물 소모량을 35%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회의를 거쳐 이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감한 빅스텝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지머니 시대는 끝났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영훈 기자입니다. 팬데믹 기간 돈풀기에 나섰던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돈줄 조이기에 나서면서 앞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경제연구소는 주요 7개국 G7 중앙은행들이 올해 남은 기간 보유 자산을 4,100억 달러 감축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 중앙은행은 지난해에만 보유 자산을 2조 8천억 달러, 팬데믹 기간 무려 8조 달러를 시중에 풀어왔습니다. 양적 긴축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마자 채권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이 곧바로 나타나는 등 금융시장 상황이 빠듯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더구나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보유자산 축소에 동참하면서 세계 통화정책 역사에서 유례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렸던 주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심판의 시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맞물려 미국과 세계 경제가 역풍을 맞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 대한 경계감에도 오늘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3% 올랐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대를 넘어가면서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잇따라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3%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올랐고 S&P 500 지수도 0.57% 뛰었습니다. 4월에 약세를 이어갔던 넷플릭스와 메타 플랫폼 주가는 각각 4.78%와 5.32%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5% 올랐고 알파벳은 2.1%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0.2%와 아마존은 0.18% 올라갔습니다. 반도체주와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텔과 쉐보론 주가는 각각 0.14%와 1.97% 뛰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주가도 5.83% 상승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가는 워런 버핏이 9.5% 지분을 소유했다는 소식에 3.25% 뛰었습니다. 연준은 오는 3일과 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투자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멜로즈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차된 차량 안에서 남성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30일 아침 6시 20분쯤 노스 오렌지 그로브와 멜로즈 애베뉴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올해 22살의 드라비온 터너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LA 시장 선거, 노숙자 문제에 대한 후보 간의 해법이 당락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리카루소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선거 판세를 취재했습니다. 어제 열린 LA 시장 후보 토론회장입니다. 예비선거 투표일을 5주 남짓 앞두고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리카루소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와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You're the only one on this stage that actually has the personal wealth and resources to build affordable housing. And as far as I know, I don't know that you have built any affordable housing. What I disparage is elected officials that don't produce results. And things Each get one worse. of us have And produced things results. get worse under their watch. That's what concerns me.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리카루소 후보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막대한 선거 자금도 투입했지만 기존 정치인과는 차별화된 치안과 노숙자 정책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1% 차이로 초박빙 양상을 보인 1, 2위 후보 리카루소와 캐런 베스의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카루소, 그다음에 캐런 베스 두 후보가 거의 1% 차이로 초박빙의 퍼센티지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3등에는 이제 케빈 델리온 LA 시의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탑 1, 2, 3는 현재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요. 하지만 선거 마지막까지 라티노와 아시안 표심은 물론 부동층 유권자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라티노의 표심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지금의 여론조사에서 한 30-40%의 유권자들은 아직 어떤 후보에게 이제 표를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LA 시장은 물론 시의원 등 주요 선출직을 판가름할 6월 예비선거 우편투표 발송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경선 구도가 확실해 보였던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차기 회장 선거가 결국 단독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사들의 회장 선거 투표권을 둘러싸고 논란도 있었지만 다시 화합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46대 LA 한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던 정상봉 이사가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인상공회에서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을 잘 화합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상공회의소를 만드는데 힘을 좀 쏟아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알버트 장 이사가 제46대 LA 한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의 단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가열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상공회 화합을 위해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출마를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내일 정오에 LA 한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 후보로 결정된 겁니다. 또 같이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 커뮤니티의 파워를 이제 주류 사회로 더 뻗쳐나갈 수 있고 더 힘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2세, 3세들과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장 후보는 선배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인 2세와 3세 상인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한인상공회의소와 정부기관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정부 혜택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장 후보는 약속했습니다. 9년 만에 첫 경선 가능성이 높아졌던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제46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50대 한인 의사가 메디케어 허위 청구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8년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8일 남가주 테마큘라에 거주하는 의사 도널드 씨에게 9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3년과 450만 달러 이상의 추징금도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자신의 클리닉에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시행한 뒤
메디케어를 청구해 수급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신청한 메디케어 지급액만 1,24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450만 달러는 실제로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팬데믹 이후 메디케어 허위 청구 사례가 급증했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주민들의 물 사용량이 대폭 제한됩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관계자는 비상 절수 조치를 통해 물 소모량을 35%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하루 사용량이 80갤런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현재 주거용과 상업용 업체들의 일일 사용량은 평균 125갤런 정도입니다. MWD 측은 가뭄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수량을 확보하고 빠르면 9월이 될 수 있는 야외 물 사용 전면 금지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80갤런 정도는 집안에서 사용하기 충분한 양이며 실외 급수만 줄이면 상당한 절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LA 다운타운 의류도매시장 건물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한인업소 2곳을 태웠던 화재 현장에서 불과 2블럭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역시나 노숙자로 인한 화재로 추정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와 불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어제 새벽 다운타운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큰 불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2층 건물 대부분이 불타버렸습니다. There was extensive storage of textiles inside, which created challenges getting to the seat of the fire, which was at the back of the building. In about 2 hours and 4 minutes into the incident, they were able to achieve knockdown. The businesses on both sides. 일주일 전 발생했던 다운타운 화재와는 불과 2블록 사이. 잇따르는 대형 화재에 입주 상인들의 불만은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대부분의 화재가 노숙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6 stores total. 3 here and 3 in the back. Because my store is close to the other stores and I was worried too much. And I have some damages in my store, like my merchandise smell very bad and some water damage. 인근 업주들은 이번 화재도 부근에 거주해왔던 노숙자들이 피운 불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homeless baby. One time when I come in to open, one homeless put fire in the outside. Yes, a lot of homeless. Too much. I'm scared sometimes when I close because the homeless sometimes is very crazy.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 건물을 바라보는 업주들은 당국의 무대책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당국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LA 총영사관이 교사들을 위한 미주 한인사 교육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총영사관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한인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자료는 초기 한인 이민자와 도산 안창호, 그리고 4.29와 21세기 한인까지 주요 미주 한인사를 연대순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료는 오는 29일부터 관할 지역 내 한국어반이 개설된 초중 고등학교들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고단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초부터 푸드뱅크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포가튼 하비스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수요가 최대 40% 정도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 측은 최근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자 식품이라도 지원받으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소외계층은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식료품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푸드뱅크 자체도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너리그 AA 팀이 김치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 화제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현준 캐스터가 전하겠습니다. 한글로 김치라고 쓰인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황색 유니폼에 한글로 크게 김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번호 숫자 위로는 양념에 버무린 배추 캐릭터가 올라가 있기도 한데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의 AA 팀인 이 몽고메리 비스킷츠는 지난달 29일
김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비스킷츠는 엘라베마주의 주도인 몽고메리시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법인 진출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치 유니폼 역시 비영리 단체와 구단이 손잡고 개최한 한국문화유산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이 된 것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수들이 김치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날 경기는 미시시피 브레이브스에 4대9로 패했지만 오는 7월 8일 다시 김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에서 입은 김치 유니폼은 경기가 끝난 뒤에 경매에 붙여지고요. 이 수입금은 지역 단체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키이우를 떠났던 각국 대사관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도 이달 말까지 키이우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크리스티나 크비엔 미국 대사대리가 어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크비엔 대사대리는 대사관 직원들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돕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르비우로 이전했다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직전 폴란드로 철수한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은 이달 말쯤 키이우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very much hope that the conditions will permit us to go back into Kyiv by the end of the month. 헝가리 정부도 지난 주말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르비우에서 키이우로 복귀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도 지난달 30일 체르니우치에서 키이우로 복귀했습니다. 키이우 점령을 시도했던 러시아군이 병력을 후퇴시키면서 안전지대로 임시 이전했던 각국 대사관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됐던 남부도시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빠져나온 민간인들은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모총장격인 러시아 총참모장이 돈바스에서 부상을 입는 등 러시아군의 피해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민간인들의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장선희 특파원이 현지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아조우스탈에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민간인이 대피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주도로 개설된 대피로를 통해 제철소에 갇혀있던 일부 민간인들이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И рядом с нами все время падало выход из бункера, где вот первые ступенечки, там можно было хотя бы, потому что в бункере не хватало кислорода просто элементарно, и выйти хотя бы подышать. 하지만 아조우스탈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명이 은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과 정보위원장 등 의원 6명과 동행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과 3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하원 의장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로 이번 사태 이후 키이우를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Our fight is a fight for everyone. And so our commitment is to be there for you until the fight is done. 앞서 리비우를 방문한 유엔 난민기구 특별대사이자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공습 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긴급 대피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오는 9일 전승절에 맞춰 이번 침공의 승리를 자축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왔는데 러시아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탈리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날짜에 맞춰 군사행동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전투기 수십 대를 격추해 키이우의 유령으로 불리던 우크라이나 파일럿이 지난주 전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키이우의 유령은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라면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모든 조종사들이 키이우의 유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SBS 장선입니다. 네, 요즘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원화로 환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일본 엔화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쌀 때 사두자라는 심리가 작용해 엔화 예금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선 엔화가 100엔당 975원 정도에 마감됐습니다. 엔화는 보통 100엔당 1,000원 선이란 인식이 깨지면서 엔화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엔화 예금 잔액은 5조 9천억 원으로 불과 넉 달 만에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엔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한 3월 한 달 동안 5,600억 원이 몰렸습니다. 엔화를 지금 사두면 투자로든 여행 준비로든 이득이 될 거란 생각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외화 관련 문의가 많은데 최근 엔화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엔화 환전이나 예금 등의 방문 고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도 일본 중앙은행은 국내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고 더 비싼 이자를 주는 달러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장기 변화까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일본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더딘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엔화는 계속적인 약세 탄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쌀 때 사두자는 정도로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중국은 노동절 황금 연휴지만 코로나 확산의 초비상사태입니다. 수도 베이징은 사스 때 사용했던 병원의 문을 다시 열었고 봉쇄 중인 상하이에선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배고픔이 주민들에게 적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시 북서부에 있는 샤오탕산 임시병원입니다. 지난 2003년 사스 환자를 수용했던 이 병원은 2020년 초 개조를 거쳐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였습니다. 베이징시 방역당국은 2년 만에 이 병원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每栋3层为一个隔离单元，共9个隔离单元，1200张床位。 베이징시가 이곳 샤오탕산 병원을 재개장한 건 당분간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나올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겁니다. 베이징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지난달 22일 이후 누적 감염자가 360명을 넘었습니다. 베이징시는 특히 내일까지인 노동절 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고비라고 보고 방역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동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음식점 내 식사와 영화관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这个人都进不来，吃的人也少了，对我们的影响肯定是有的。 베이징시는 연휴 이후에는 PCR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봉쇄 한 달이 넘은 상하이는 신규 감염자가 6천 명대까지 떨어졌지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오상구의 일부 주민위원회들은 정부 지원품을 제때 배급하지 않고 썩어버린 채소 등을 몰래 버리려다 주민들에게 적발됐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당국은 부랴부랴 위원회 관계자들을 해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67지구에 출마한 유수연 현 ABC 통합교육부 위원장이 선거 캠페인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증평기념으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정상 운항을 하는 기념으로 오는 7월 5일부터 11월 30일 사이 LA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에 적용되는 특가 이벤트를 통해 비수기 기준 최대 10%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호놀룰루 등에서 출발하는 미주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내 면세점 할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캘리포니아 67지구 주 하원의원에 출마한 유수연 ABC 통합교육부 교육위원장이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세리토스 유수연 캠페인 지부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영김 연방 하원의원과 보종 세리토스 시장, 린다 존슨 세리토스 시의원 등 240여 명이 참석해 유 위원장의 출마를 지지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캘리포니아주의 잘못된 정책들, 특히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한인과 중국인 소유 주택을 노리는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한인과 중국인 등
아시안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집을 비울 때 조명이나 TV, CCTV 알람 시스템 등을 켜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7월 27일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 헌납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미우호협회는 26일 저녁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디너가 열리고 27일 오전 10시엔 참전용사 추모공원에서 추모의벽 헌납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됐습니다. 워싱턴주에서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결핵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주 보건부는 현재까지 주내에서 모두 70건의 결핵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코로나에 집중되면서 결핵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중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특위도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박 의장을 만나 반대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통과시킨 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본회의 개의 시간을 놓고도 파열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관례대로 오후 2시에 열어달라고 박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정례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식으로 오전에 처리된 법안을 같은 날 바로 공포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국무회의를 연기하지 말고 법안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오후로 조정될 걸로 보인다라며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도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로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었는데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걸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한 임기 중 마지막 사면 카드를 쓰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와 재계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사면에 대해 아는 바 없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등 사면 단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고려하면 결국 사면이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올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물리적 시간과 국민 공감대 부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은 40.4, 반대 51.7%였고 김 전 지사는 반대 의견이 찬성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사면 검토 기준으로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꼽아온 문 대통령으로선 임기 말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여부는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한국 청문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새 정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정관예우,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고 한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초반부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공직과 김앤장 고문직을 왔다 갔다 하며 20억 가까운 고문료를 받은 건 전관예우이자 이해충돌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정관예우 끝판왕이다. 37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다가 김앤장의 어떤 그런 브로커로 내지는 로비스트로 불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끄럽다라는. 한 후보자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단 한 차례도 연락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그 공공 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후보자는 고문료 액수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로 보면 송구스러운 측면은 있다면서도 김앤장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부인의 그림 판매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건 남편 찬스에 의한 안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겠냐. 이낙연 당시 총리 후보자가 또 역시 이제 부인이 그림 2점을 판 것이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내외 경제와 관련해선 악재가 겹친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면서 협치 없이는 0% 성장, 고물가 등을 없앨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상대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두 후보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6년 경제부총리 시절 우리 국회와 국민, 언론 모두가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소환했습니다. 론스타가 이를 인용해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안 좋아서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했고 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론스타 측의 어떤 핵심적인 소송 전략인데 한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론스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과장이었던 추 후보자의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헐값으로 매각했고 그다음에 ISDS 사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었는데 이게 후보자 책임이 아니냐고. 추 후보자는 국익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장을 살리고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럼 그걸 하면서 제가 탈법적인 사익을 추구했느냐. 오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2일차 청문회와 함께 자녀들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5월은) 아태문화유산의 달입니다. 내일인 5월 3일은 AAPI LA 데이로 지정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내일 자세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